자, 이제 2편부터 시작하는데 2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삼지선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삼지선다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감독 방식. 최근에 이제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험 감독 방식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감독주의 이런 것들 보험 감독 방식이 실질적 감독주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주의, 중거주의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질적 감독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겁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금융기관 대리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는 문제인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와의 영업의 어떤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밖에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들처럼 설계사가 되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반드시 지정된 지점 내에서 그 다음에 방카를 팔 수 있는 인원도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은행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겸용여신업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드나 캐피탈 업무를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 업자는 가능한데 겸용으로 카드업이나 캐피탈업을 겸용으로 리스나 이런 것들을 겸용하는 그런 겸용 여신 업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외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되신 다음에 계약자들을 만나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설명하기에는 좋겠지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유리한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는 임의로 기재할 수가 없고요. 보험회사에 반드시 등록을 해서 일련 번호를 받아서 그렇게 등록된 자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승인한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를 주기 위한 거죠. 임의로 기재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 안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유리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수단.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 관련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홈쇼핑에서도 보험 파는데, 홈쇼핑에서도 보험 파는 사람들 나와서, 쇼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시험 보셔가지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컴퓨터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된다? 예, 보험 모집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보험 판매 자격을 시험도 보고 보험 판매 자격을 이미 다 취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우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 페이지는 많지 않아요.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유지일 기간, 뭐 여기 이제 퍼센트들 90%, 80%. 그 다음에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거죠. 90%, 80%가 맞는 거고 우수인증 설계사를 누가 해줘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6월부터 5월 말까지다.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불안전 판매 비율은 빵이다. 0이 나오는 거는 없지만 불안전 판매 비율이나 민원 건수가 제로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근속 기간이 한 보험회사에 3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인 전속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반드시 개인 설계사나 개인 전속 대리점 요 한에서만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 그럼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로 대리점 협회에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을 통한 생존자 보험가입 조회다. 우리가 보험가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 가입 그런 내용들을 조건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입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공제보험을 팝니다. 그래서 공제보험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내역을 우리가 별도로 왜냐하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의 공제조합은 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입니다. 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우체국 중앙회에서 그죠?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는 중앙회에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보험 민원도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민원이 잦아지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인증 설계사, 보험 민원,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 시험마다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잘 읽어보시면 문제의 답이 들어있어요. 지문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 상식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이번에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우리가 보험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성숙됐다 그래요. 시장이 성숙됐다라고 표현하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인데요. 자,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보다 신규 고객. 자, 우리가 성숙됐으니까 우리가 시장에 우리가 뭐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뭡니까? 이렇게 어장 관리할 때 여러분들 새로운 어장님 되게 성숙돼 있으면은 어장을 관리를 잘해야지 새로운 어장을 관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보다 신규 고객 위치를 통한 시장 확대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 우리가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도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범위가 넓지 않은데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15%하고 12%를 적용하는데 그죠? 15%는 더 많이 적용해 주는 거니까 소득이 적을 때. 그 다음에 12%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될 때는 12%로 조금 적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해서 15%를 적용하는 것은 금액상으로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를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문제, 왜냐면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과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종신계약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은 4%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하는 그 계약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3%로 적용을 받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종신계약에 따라서 수령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4%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틀렸습니까? 자,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이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해서 이제 종합과세를 하는데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리한 거니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말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한다. 자,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된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을 해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금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설계사 세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 우리 이제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천 징수는 몇 프로인가요? 예, 3%. 3%를 그 다음 달까지 우리가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소득으로 7,500만 원. 그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7,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부과한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종합과세 신고를 하니까 우리가 종합과세 신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이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세제라든지 보험 설계사 세제 그 다음에 보험 민원에 관한 부분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그런 합격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유익하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